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어제 날짜 750원도 이탈하면서 하방 압박을 더욱더 크게 보여줬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 760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장을 시작했는데 이런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다. 그만큼 현재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주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죠.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2월 달에 합의점에 찾을 것이다. 또한 2월 20일 날짜로 리플이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SEC와 리플은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해당되는 그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지금 어디 라인까지 확실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750원입니다. 물론 750원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라인 때 굉장히 많은 고래들이 입성을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 수는 있어도 아예 이탈하게끔 만들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한 리플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PO부터 ETF까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상승 모멘텀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력이 올라가도 부족할 망정에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서 리플을 3년 내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압박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금리라든지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같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리플이 올라갈 수 있겠냐?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개별적인 상승 이슈가 있다면 모를까?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면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은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 어떠한 부분에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또한 하방 압박을 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 링크는 모바일 전용 그리고 PC 전용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떤 거든 클릭하신 다음에 안정적인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알림 설정 또한 여기에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관계사들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SABB, 뭐 모듈러, 이런 SCB, SBI, 비테크. 자, 이러한 은행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들입니까? 어디에 있는 은행일까요? 유럽.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그리고 리플을 압박한다고 하는 이 SEC 증권위원회는 왜 리플을 압박할까? 우린 그 이유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많은 파트너사들이 리플과 함께하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맞잡으면서 이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자, 이 CBDC가 뭐냐?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던 종이 지폐, 동전, 이제 거진 이용 안 하시죠? 신용카드만 이용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속도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EC는 리플을 압박할까?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근데 리플이 IPO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PO는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이 기업 공개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야 될 때 SEC의 힘이 필요한데 당연하겠지만 SEC는 그 전에 사전에 리플을 한번 잡아놓겠다.
라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니플과 SEC가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니플의 코인의 모멘텀은 손실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날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87%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가는 759.6원, 고가는 767.3원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제 날짜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지지라인 테스트를 왜 합니까? 단단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오늘 날짜 그리고 내일 날짜가 어떠한 날입니까? 여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보시면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이 부분은 골든 크로스를 이야기해요. 골든 크로스는 강세장 진입의 초입 단계를 말합니다. 이전에 여기 7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동일한 모습의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다면 박스권에서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같이 보여줄 확률이 높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리플 코인은 굉장한 기류에 서 있지만 상승 추세의 기운이 더욱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린 탄탄한 지지라인을 받고 있는 지지라인을 테스트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할까, 신규 매수는 어떻게 잡을까, 이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횡보한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게 무서우니까 나 그냥 매도하고 버려버릴래.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단기 코인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단기로 손실 보면서 매도했는데 단기로 들어갔다가 또 매도하게끔 또 손실 보면서 매도하시면 우리의 시드만 없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주봉상 보게 되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계단식 상승력보다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리플을 샀는데 리플만 사게 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고점에 잡아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고점에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했지만 이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쭉 하고 떨어집니다. 다시 여기 저점에 잡아야 되는데 자잡지도 못하고 다시 또 매도하고 또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이런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당연하겠지만 시장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손실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 SEC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23년도 11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때 미국 법원은 어떤 걸 요청했습니까? 리플 그리고 SEC 너희 빨리 합의안을 하고 내년 2월 24년도 2월까지 이번 달이 2월이라입니다. 2월까지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해당되는 부분은 강제성 명령이 아닙니다. 리플과 SEC 빨리 합의해서 새로운 발전성으로 가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왜 못하고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법원은 만약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미국 기관의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왜? 얘네들은 미국의 증권위원회, 미국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플과 빨리 합의하면서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니플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간 대비해서 강력한 힘을 충분히 대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한 빨리 합의를 하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 리플 코인은 CBDC를 발전 속도를 높이는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CBDC 이 미국은 발전을 많이 했을까요? 미국의 리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미국은 CBDC의 후진국으로 전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빠르게 합의하고 우리 또한 리플의 힘을 좀 받자. 라는 부분의 힘이 강력할 거고 더군다나 24년도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SEC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만약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SEC는 벌벌 떨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공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볼게요. 자, 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적금법 유턴을 해야 되고 이 SEC 권한이 과도하다. 또 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이러한 게 지금 공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SEC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한다. 이 말인즉슨 코인 쪽에 압박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빗장을 풀어야지 SEC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SEC는 지금 어떤 부분을 요청했습니까? 미국 법원 쪽에 이걸 요청했어요. 자, 약식 재판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SEC와 니플 반쪽짜리 승리를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즉슨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법원님, 미국 법원,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성이 없다 했으니까 기관한테 판매했던 거 이거 빨리 나한테 판매 계약서 제출하게 해줘. 왜?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니플 측에다 요청했으니까 이거 강제성 명령을 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과태료입니다. 자, 벌금이에요. 자,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어떤 거에 반영됩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했죠. 왜? 2월 12일까지 요청했었는데 2월 2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2월 20일 날짜로 SEC와 니플 뭔가 크게 합의점을 찾겠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다시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근데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자리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일봉을 보시죠.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재차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면 다시 그 기대감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700원으로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750원 라인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있어요. 이 말은 있으면 뭡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올랐다. 물론 기대감이 무조건 작용됐겠죠. 근데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니플 코인의 모멘텀 또한 그리고 니플 코인의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700원까지 재차 떨어진다. 그럼 매집했던 단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발생되는 고래들은 이거를 원치 않겠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 고래라고 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아닙니다. 기관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개인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매입 단가 물론 이 700원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게끔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수익 구간 또한 보존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저점마다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이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변동성에서 우리 또한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우린 그 비중 관리를 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시간 매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영상이 끝난 다음에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 골치 아픈 코인이 있으시다면 같이 확인해 주세요.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체크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직접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문자가 뭡니까?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번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전화번호를 클릭해도 전화번호에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번만 문자 넣어주시고 같은 코인명도 같이 넣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빠르게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SEC, 이 판매 데이터를 공개 명령했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떨릴 필요가 없다. 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으로 끝낼 거다. 벌금형으로 끝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알고 있고 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 또한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제는 어떠한 부분이 확인되십니까? SEC와 니플, 그러면 곧 합의를 하겠구나. 합의를 하는데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긴다면 SEC와 니플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SEC, 코인베이스 기소 행위와 위법이고 패소로 전망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SEC는 전차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도 요청했던 그 부분을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C가 리플의 발목을 잡는 거 물론 지연될 가능성도 여기 이렇게나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본다면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그냥 매수해라 라고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하는 건 이러한 변수가 나오는 부분까지도 예측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리플, 그럼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리플 대규모 랠리가 임박됐습니다. 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인생을 바꿀 기회다. 이게 지난 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2달러까지 안 바랍니다. 1달러만 올라가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런지 다들 아시지만 강저 같은 홀더분들은 매입 단가가 1,500원,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매입 단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우리 매입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수익관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코인 그러면 어떻게 나는 투자를 해야 될까? 강세로는 계속되고 있고 2달러 랠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그 전부터 전조준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짜입니다. 1월 6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는 니프의 비중을 다시 2.5% 늘렸어요. 이상하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니플,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방 압박을 가져와야 되고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헤지 펀드사들은 비중을 높이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이처럼 저렴한 기회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펀드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관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니플은 이렇게 비중을 추가하면서 조금씩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 또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관이 매달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것 때문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락업 물량, 락업이라는 게 뭡니까? 락업은 매도를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2월 1일 날 매달 첫 영업일 날 리플은 항상 락업 해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2월 1일 날 5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가 되었어요. 락업이 해제됐으면 이거 매도할 시점으로 다가오는 거고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많죠. 왜? 매도할 수 있도록 이제 풀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2월 2일 다음 날짜로 5억 개가 다시 락업이 돼요. 또 추가로 3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700원에서 750원, 지금은 760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락업을 걸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리플 CEO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많은 현물 ETF는 더 등장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비트코인 ETF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어요.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는 성향이 틀립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ETF는 무엇입니까?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최초로 ETF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다른 코인들의 ETF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리플 ETF의 기대감이 커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가 뭡니까? 펀드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뭡니까? 해당되는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가 펀드를 개인 자금으로 운영합니까? 펀드는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만한 ETF가 출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더리움 ETF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리플 ETF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리플 ETF가 나온다면 다음 추사는 뭡니까? IPO예요. 기업 공개죠. 리플이 주식에 상장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순으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 맞춰서 매매 대응을 직접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 이러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당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급등 가능성 크레디블 크립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월 22일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에 골든 클로스 해당되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 이 부분에 골든 크로스로 발생되었을 때 1,100원까지 바로 올라갔던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날짜가 되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그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리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이 700원 라인에 뚫고 올라왔고 750원 라인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이라는 거.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급등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이 가격에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날짜처럼 마찬가지죠. 75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종가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이 변동성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카톡방 링크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문자도 저한테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확인되실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바로 답장 넣어 드릴 거고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같이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다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링크 클릭하고 이 부분에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안정감 있는 투자 함께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최저점 매수에서 최고점 매도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 구독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주시는 수입료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무료니까 안정감 있는 투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